안녕하세요. IB 수학의 정필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이제 어제 너희들 구모 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구모를 좀 분석해 봤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이번 구모는 다른 때 시험이랑 어떻게 다르며, 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해서 수능을 대비를 할까, 이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문제 구성은 뭐 똑같아. 뭐 수원 몇 문제? 11문제, 스투 11문제, 선택 과목 8문제씩 다 똑같고, 이제 뭐 점수 모든 단계에서 골고루 이제 항상 출제가 되잖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수원 부분. 수원 부분을 보면은 수열이, 자, 번호 보여? 3번, 16번, 10번, 20번 다 쉬운 문제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요 최근 몇 년간 무슨 문제 나왔어? 수열에 점화식을 통한 수열의 추론 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그게 안 나온 거야. 선생님도 정말 깜짝 놀랐어. 사실 풀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딱 풀고 나서 뭐야? 수열 추론 문제가 없네? 또 풀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등차, 등비 등등 수열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경향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평가원은 항상 고착화된 어떠한 그 수능의 패턴이라고 알고 있는 너희들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수열의 추론 문제는 항상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 고착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시험의 패턴을 바꿀 수 있거든. 약간 이러한 것들의 메시지를 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서, 올해 수능의 수열의 추론 문제 또는 등차 등비의 비율이 줄어들지 아니면 또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한 가지 캐치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패턴을 바꿀 수 있으니까 고착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말라. 자,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난이도를 비교해볼게. 뭐를 비교할 거냐면 육모랑 구모를 봐. 육모랑 구모를 보면 공통은 이제 확실하게 구모가 쉬워졌다 이거야. 자, 근데 확통은 좀 어려워졌고, 미적분은 좀 쉬워졌고, 기하는 좀 어려워졌어. 이게 뭘 뜻할 것 같아?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이때까지 수능의 어떤 흐름을 봐봐. 몇 년 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어? 항상 미적분은 어렵고, 미적분을 풀면 표점이 높으니까 더 유리할 수 있고, 확통을 풀면은 쉽고 그 대신 표점에서는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러한 또 고착화된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맨날 욕을 먹었을 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그래도 이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확통과 기하와 미적분의 어떤 난이도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 수능 때도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전히 미적분은 표점이 높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어. 미적분은 당연히 높고 확통은 쉽고, 항상 이래야 되나? 너무나 희한한 거야. 그걸 갖다 어쩔 수 없이 그 평가원에 인정을 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것을 맞추려는 노력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 수능에 그 표점이 확통, 미적분, 기하가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맞추려는 노력, 그러니까 확통은 어려워지고 미적은 쉬워지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볼게. 일단 그 시험 문제 자체가 너희들 풀면서 느꼈겠지만 육모 문제 스타일이랑 문항 배치가 일단은 유사했어. 하지만 난이도는 좀 낮아졌죠.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 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킬러 문제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후로 킬러 문제를 안 내려다 보니까 막 11번, 12번, 13번에서 엄청 어려워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 풀다 보니까 뭐야? 11번, 12번, 13번, 14번 다 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쉬워졌는데, 이제 뭐가 달랐냐면 기출문제를 풀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해석식으로 나오더라. 약간 이렇게 고착화된 사고방식이 있는데, 비슷한
문제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 풀이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가원은 시도를 한다. 너희들이 이런 그런 수능은 이럴 거야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또 이제 이 수능은 이럴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랬을 때 아니야. 너희들의 예상을 내가 빗나가게 해주겠어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항상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선생님은 감지했습니다. 일단 15번, 25번 훨씬 쉬웠죠. 이번 시험은 이제 21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바지만 작년 수능이 어땠어요? 20번이 어렵죠. 20번이. 20번이 사실 선생님 풀이를 보면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 그거는 이미 풀고 난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해주면서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시험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풀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20번에서 다 걸려 넘어가져가지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수능도 역시 22번보다는 21번이 선생님 봤다 어려웠습니다. 21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항상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너무 안 풀리면 오히려 뒤에 문제, 킬러 문제라고 확정되어 있는 15번이나 20번을 먼저 풀어봐라. 자, 이런 풀이 방법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생각해보다 보면 다시 또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항상 이제 이 문제들은 너무 어려울 거니까 내가 건드리지도 말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만약에 안 풀리면 뒤에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것들이 고득점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킬러 문장들이 이제 윤석열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아까 말했던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야. 확통기하가 육모보다 사용주 정도였다. 근데 미적분은 쉬워졌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서도 이제 어떨 것이다. 이제 미적분은 조금 더 쉽게 내고 확통은 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확통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자, 디테일. 20번 문항을 풀면서 놀랐죠, 선생님. 풀다가 이거 뭐야? 이럴 수가. 3학년, 2학년 그 2학기 때 나오는 과정인 할선조미가 나오다니. 선생님이 예전에도 야 이제 이거 나올 때쯤 됐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부터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억울한 게 예전에도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항상 예상한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 문제가 그게 안 나와요. 근데 항상 3, 4년 뒤에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나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선생님이 그 학부모 상담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을 때 이거 중학교 거 대충 넘기고 좀 선행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확실히 얘기를 하거든. 아닙니다 어머니, 저기 2학년 2학기 수업, 3학년 2학기 수업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너무 선행을 빨리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할 때가 많거든. 그리고 2학년 2학기 넘긴 학생들 항상 얘기해. 너희들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대충 그냥 암기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 원리를 갖다 반드시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2학년 2학기 수업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제 고등학교 때 것만 이제 막 집중하면서 아이들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올 거야 하지 마시고 일단 중학교 때 이제 그 도형 파트를 정말 확실히 더 원리상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게 너무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번, 15번 정답이 높아 보이는 오답이 등장했는데 뭐 항상 그렇게 등장하긴 했지만 이제 너무 쉽게 풀린다고 했을 때 이거 뭔가 함정이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문제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 이제 이 오답으로서 이제 뭘 조절했냐면 난이도 조절의 소재로 이제 이용을 했다.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자, 기출문제로 고착화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부가 있어요. 어떤 문제? 21번. 작년 9월 21번. 작년 9월 21번. 올해 9월 21번. 너무나 형태가 비슷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으로 이걸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기출문제에서 이걸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고를 유연하게 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인간 강사들은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이제 사고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강사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강사들 말 믿지 말고 이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다양한 사고방식이 다양한 풀이의 어떤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번 수능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킬러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선생님이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해설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다른 해설과 이제 차별화가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잘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이제 처음 문제가 뭐냐면 그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떤 생각해야 돼? 윗끝 아래끝 맞춘다. G1형이고 G'(x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x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해가지고 한 번에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결국은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일단 F형은 0이고 최고창이 양수인 3차함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자,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fx도 적어야 되잖아. 이렇게. 자, 적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에 이게 적었는데 뭘 착했냐면 여기를 빼놓고 이제 교점이 이제 4개가 돼야 되잖아. 얘가 0 되는 거. 즉 얘랑 만나는 게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4개라고 잠깐 착각을 한 거야. 요점을 안 센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자,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너희들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빼는 게 X축의 역할을 한다. 그럼 이거를 빼는 거잖아? 그럼 얘가 X축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X축이 돼야 되죠? 이 꺾였는데 피면 되지. 철사처럼 펴. 촥 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쫙 철사처럼 펼쳐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놔면 얘가 X축 역할을 하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직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뒤에 게 안 맞더라고. 근데 다시 보니까 5점인 거야. 에이씨, 처음부터 맞을 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자, 시행착오를 한 결과 이제 어떤 조건의 그래프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깨달았냐면 yx가 있는데 요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자, 꺾어야 되니까 꺾이죠. 이렇게. 꺾이면은 이제 얘만 꺾이는 게 아니라 다 꺾여야 되죠. 다 꺾여야 되죠. 다 꺾이고. 이것도 꺾여야 되지. 근데 이걸 꺾일 때 이제 몇 점에서 만나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교점이 이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3개가 나온 것도 안 되고 그 값이 2, 6인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1점, 2점, 3점, 4점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했다. 자, 이제 뭘 만족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X를 그려볼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뺀 게 X축의 역할을 한다. 자, 뺀 게 X축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꺾여 있지만 천사처럼 펴. 자, 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이런 걸 그렇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G 프라임 X니까 그 값을 가지는 X 값은 X축을 뚫어야 되잖아. 그럼 뚫으니까 얘네들이 2, 4, 2, 6의 그 값이잖아. 그래서 얘가 2, 6인지 얘가 2, 6인지 얘가 2, 6인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어야지 약간 느낌상이 약간 좀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맞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거 또 여기가 6인 거도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하려면 결국 그 값을 가진 x 값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2, 6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차례야? 이제 fx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꺾이기 전의 상태가 fx니까, 자, 꺾이기 전의 상태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2고요. 여기 6이죠. 6. 그럼 얘가 y x니까 fx 빼기 x는 여기를 x축으로 한다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뚫으니까 a의 x제곱에 x 빼기 6이 되고 넘기면 플러스 x가 되겠고.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이 더 필요한데 그 점은 어디가 될 것 같으냐면 여기서 원래 이제 이게 꺾이기 전에는 여기였을 거 아니야? 그럼 꺾이기 전에 여기가 yx면은 여기가 2, 2죠.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이니까 이 3차 함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8을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패턴이 어때요? 작년 문제가 어땠냐면 작년 볼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자, 어때? 패턴 비슷하지? 근데 작년에 이 문제를 풀려면 얘랑 교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풀리는 그런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인가? 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너무나 붙이고 싶긴 하더라고. 리미트 x라고 해서. 그죠? 이거 안 붙이고 싶냐? 붙이고 싶지. 너무 붙이고 싶지. 그래서 이거 붙여봤죠. 보면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0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얘는 f 프라임 0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제 아무것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x를 그냥 노가다 할 수밖에 없었어. 노가다면서 어떻게 했어? 마음이 졸라 불안한 거지. 이런 풀이가 없었으니까. 자, 근데 f 프라임 0이 뭐냐면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은 b겠죠. b. 그래서 b는 2분의 b 빼기가 b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곱하면은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해서 항등식으로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노가다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불안했죠. EX분의 FEX는 여기다 EX를 넣어야 됩니다. EX. 아이고 귀찮아라. 한 가지 위한 점은 여기다 EX를 대입하면 여기 C에서 여기 F0을 하면 C를 빼잖아. 그 C는 없어집니다. 여기서. C는 없어지고 이제 식이 8x 세제곱에 4ax 제곱 플러스 2bx. 여기는 좀 약분이 되겠죠. x 하나 없애면 x 제곱 되고 x 되고 x 되고 2 나누면 4 되고 2 되고 1 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지.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2번, 요거 3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2번부터 했거든? 근데 별 조건이 안 나오는 거야. 물론 무조건 작은 조건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 풀 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니까 그냥 3번으로 넘어갈게. 그럼 3번을 풀면 어떻게 되냐? 자, 3번을 딱 풀기 위해서는 4참수랑 이거 있는데 여기가 미지수가 몰려있고 얘랑 얘는 미지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몰아버리는 거야. 몰아버리면은 x 4승 빼기 4x 제곱은 2ax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이 식을 보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야. 자, 어떤 빛이냐? 이건 너무나 쉬운 4참수입니다. 어떤 4참수예요? 여기가 알다시피 x제곱에 x 플러스 1x 마이너스 2 이런 4참수인데요. 이 4참수로 말할 것 같으면 0에서 접하고 2에서 마이너스에서 뚫는 그런 4참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 어떤 직선이야? y절편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직선. 자, 근데 여기 그 값 있잖아. 구하기 쉽지. 왜 구하기 쉽냐면 이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루트 2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라인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직선의 y절편의 범위가 이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사이에서 y절편 사이에 움직이는데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4참수보다 밑에 있을 수가 있느냐? 절대 없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도 이걸 4참수를 뚫기 때문에 절대로 밑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얘를 마이너스 4까지 내렸을 때는 유일하게 이 직선만이 얘를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식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아, 이 직선은 얘보다 낮아야 되니까 길기가 0인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서 A는 0이고 그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지내서 B는 마이너스 4구나 해서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F'X가 결정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F'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구한 상태에서 10을 대입하면 풀리는 그런 거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죠. 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로그 2x에 이런 조건들 만족한대. 넓이를 구해야 되는 넓이 어떤 넓이인지 조금만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조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로그 x를 그려야 돼. y x도 그려야 돼. 이제 일단 선생님 항상 생각하는 건데 수학을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이긴 한데 어떤 학생들 보면 아 저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풀렸나. 그 그림을 못 그리면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상상을 잘해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쉽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잘 그릴 수밖에. 자, 그래서 로그 x는 이렇게 그려진다. 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a, b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y, x에다가 하나는 수렴말을 내려야 되고 하나는 대칭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약간 풀 때 어느 게 a고 어느 게 b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가주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P의 y절편이 BQ의 y절편보다 커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B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A에서 X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P라고 하고 B를 대칭 이동한 점 이렇게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직선을 쭉쭉 잇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직선 AB의 기울기는 7분의 1일 때 AP, QB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이거든요. 처음에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뭐야? 이 정도는 생각이 나죠. 어떤 생각이냐면 요게 지금 얘는 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수직인 길기는 그 길기가 1일 텐데 얘가 이제 45도니까 직각 있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가 아마 1대 루트 2에서 나누면 2루트 2분의 13이다. 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 선생님이 기울기 설명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몇 칸에 몇 칸, 몇 칸에 몇 칸 이 칸수를 막 하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다른 풀을 보면 엄청 복잡하게 풀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굉장히 간지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기울기가 7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7K, 6K가 되겠고요.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대 1이니까 6K가 되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는 데 있잖아. 소름. 등변사다리꼴이야. 왜냐고?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양밑각이 같은 사다리꼴. 그래서 여기가 지금 45도인 게 명백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또 45도인 게 명백하니까 이거 평행한 게 명백하니까 이거 등변사다리꼴이잖아. 보이냐? 이게 2분의 13인 거. 그래서 더하면 13K가 2분의 13이고 K는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 이러한 길이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지. 너희들 로그 함수의 그림 문제 어떻게 풀어? X값 차이가 어떤데 거기서 Y값 차이는 어떻다로 항상 답이 나오잖아.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잡을 게 뭐냐면 이제 B라는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얘가 A, 로그 2의 A고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가 K가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이제 뭐가 나왔어? 길이가 이제 얘는 2분의 7이 됐고요. 얘는 이제 3이 됐고요. 그러면 요 점을 X축으로 2분의 7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점이니까 A 플러스 2분의 7, 로그 2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거를 정하기 전에 이걸 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넣어야 되니까 로그 2의 A 플러스 2분의 7이 되죠. 이 식을 이용해서 이 Y값을 잡은 다음에 그 차이가 3이다 이렇게 가야겠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로그 2의 A 플러스 2분의 7에서 로그 2의 A의 Y값의 차이가 3이다. 이렇게 가면요.
로그 2의 a분의 a 플러스 2분의 7은 3이다. 2의 3승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8a는 a 플러스 2분의 7이 되고요. 7a는 2분의 7,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a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 이 밑에 있는 점이라는 건데, 뭐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전혀 이제 이상이 없어요. 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이 점은 Q라는 점은 YX에서 대칭한 점이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나? 이게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4, 2가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대칭하면 얘는 2,4가 될 것이고요. 그 중간은 이제 3,3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넓이는 AP 큐빅 이겁니다. AP 큐빅.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는 최종적으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이건데 3,3과 4,2는 1대1대 루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루트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여기에는 2분의 3 루트 2하죠. 그래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다음 높이는 아까 여기 2루트 2분의 1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넓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상 9월 모평 총평을 마치겠습니다.